네, 1월 6일 화요일입니다. 자, 마감 방송 5%고요. 자, 아침에 우리나라장이 좀 흔들었습니다. 삼전도 2% 빠지고 반도체 떨어지고 외국인이 좀 많이 팔다 보니까 좀 쉬겠다 싶어서 저 근래 많이 보고 계시는 베네수엘라 이슈와 트럼프의 신제국주의 이 내용을 좀 준비를 했어요. 자, 트럼프 정책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근데 오후 되니까 하이닉스가 막 올라오죠. 외국인들이 코스피 1조나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도체가 강합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 4,500을 찍고 있어요. 여전히 슈퍼 반도체로 돈이 또 쏠리니까 딴 것들은 좀 약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 실적 발표가 8일이에요. 8일. 8일 나올 때까지 이런 흐름 나오면서 실적 나오면 종목별로 변화가 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트럼프 같이 봐주시고 우리 종목이나 큰돈이 어디로 가는지 요 얘기는 제가 한번 세세하게 또 말씀드릴게요. 자, 미국 어제 다우는 신고가 났어요. 나스닥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러는데 이번 주부터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대로 미국 장도 시작한다 보시면 되고 러셀 오르고 다우 신고가 하면서 종목 장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베네주이시와 함께 트럼프의 신제국주의를 한번 정리를 하고요. 자, 우리 시장이 아침에 흔들었지만 오후에는 4,500 여전히 강해요. 외국인이 팔고 코스닥도 많이 파는데 여전히 강한 모습 보이고 실제로 돈이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그름을 찍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반도체로 조금 몰리긴 했어요. 한 이틀 동안 슈퍼 반도체 8일 실적 나올 때까지는 변화를 좀 보겠습니다. 그때 한번 이슈를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보는 면에서는 지금 CS에서 로봇을 엄청 대량 생산까지 말하고 있는 현대차 흐름이 상당히 괜찮게 보여지고 우리가 중기 배당 받던 미래에셋 증권도 여전히 강하죠. 여기서 말씀드릴 또 테마가 하나 있고요. 자, 조방운동을 괜찮으면서 코스피의 흐름을 괜찮게 만들었습니다. 자, 아침에 제가 가끔 아침 방송 찍는 거는 올해 2026년이 정말 중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시장 흐름을 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찍어드리는 거니까 같이 봐주시고 파트 2에서는 실전 포트까지 이번 주는 매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세요. 오늘 코스피가 4,500 찍었다 해서 오늘 갑자기 바뀔 건 없어요. 왜? 삼성전자나 반도체 기준으로 지수도 따라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 간단히 보고 달러 98.0, 10년물 금리는 4.17. 자, 유가를 많이 보고 있는데 마두로도 지금 뭐 바로 재판받고 있는 것 같은데 자, 58불이에요. 여전히 볼 때는 뭐 미국이 들어와서 장기적으로 개발한다, 국제적으로 말은 많다 하더라도 뒤에 나올 트럼프와 미국식 제국주의가 조금 파워가 있습니다. 쉽게 아무나 못 건들기 때문에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금융 쪽에서는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고 있어요.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빅스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제가 잠깐 미국이 우리나라 조용할 때 말씀드릴 부분은 어쨌든 어제까지도 국제적으로 많이 시끄럽고 물론 해석은 많아요. 여러 가지 해석이 다방면에 있겠지만 우린 투자하는 실전 투자자로서 봤을 때는 증시에는 큰 영향 없는 이슈로 보시면 되고요. 자, 마두로 압송으로 본 트럼프의 미국식 제국주의. 자, 제국주의란 말이 조금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죠. 옛날 로마 시대 때부터 나왔던 임페리얼리즘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미국 분석할 때 네 가지 볼 때 싸가지잖아요. 정책 부분에서 알아두시면 좋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지금 2년차 됐죠.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 미국의 원칙은 뭡니까?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겐, 미국의 최우선이에요. 동맹도 뭐 뒤통수 때릴 정도로 미국 이득과 미국을 가장 우선시하는 고립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작년에도 보시면 9월인가 10월인가 우리 국방부잖아요. 청조국. 그 부분을 디파트먼트 오브 워크를 해서 전쟁부로 이름 바뀌었단 말이에요. 야, 그럼 전쟁하려고 준비하는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파워를 떨치려는 거지 여전히 트럼프는 저는 물리적인 충돌, 전쟁은 할 확률이 되게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일기 때부터 제가 보고 있는 거고 제가 작년 말에 정리해드렸던 미국에 조용하게 발표했죠. 조용하게 발표했는데 올해 전략이 바뀌는 거예요. 국가안보 전략 NSS 내용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베네수엘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미죠. 라틴 아메리카. 미국 보시면 서방구로 하는데 이 서방구로 미국의 영향력을 모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저런 분석적 영향을 다 많이 보시겠지만 1823년이에요. 멀로라고 미국의 5대 대통령이 있었는데 저도 잘 몰라요. 한번 정리한 거니까 이분이 멀로 독트린이라고 하나 선언했습니다. 자, 그 당시만 해도 미국 독립되고 유럽에서 많이 건너온 분들이 미국 그 대륙을 만들었잖아요. 그 미국이 그때 한참 유럽들이 막 식민지 지배하고 할 때니까 자, 이거 서방구 이쪽은 우리 미국이 할 테니까 너네 유럽은 건들지 마 하고 선언을 대대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서방구로서의 미국의 영향력, 어떤 지배력을 선포한 게 몰로 독트린인데 이 부분을 트럼프가 계속 갖고 와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비계획주의에서 딴 데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란도 나오지만 이란은 아마 네타냐후는 이스라엘한테 맡기겠지. 그 라틴 아메리카나 위에 그린란드 있죠. 그다음 캐나다까지는 저것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자, 그런 면에서 서방구의 어떤 자기 정치적이나 이런 물리적 지배력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보이고, 자, 그린란드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물론 러시아 쉽지는 않겠지만 캐나다한테도 저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51번째 주로 들어오라 그러고, 지금 베네주도 지금 와서 압송을 해버린 상태에서 콜롬비아 어떻다, 쿠바 어떻다, 멕시코까지 말로 되게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붙이지 못할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면 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다 하더라도 이 강력한 파워, 국방력과 패권 영향을 미치면서 이 서방구에 대한 영향을 계속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작년부터 봤던 무역이죠. 관세를 작년에 때렸지만 올해는 살짝 줄어든다 보고, 특히 영토에 대한 부분과 중요한 자원입니다. 자원. 히토류 때문에 그리 고생하고 중국하고 실치만 악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남미라든지 라틴 아메리카에 석유도 물론이거니와 히토류와 여러 가지 비철 금속, 특히 정제된 물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자원들이 있어요. 이거를 놓치지 않겠다는 미국의 어떤 커다란 영향을 떨친다고 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미국이 힘의 정치를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 해서 바로 이걸 반발하지 않고 말은 그렇게 하겠지만 뒤에는 분명히 미국의 막강한 국방력과 패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국적 질서를 형성해서 저는 국가 자본주의까지도 같이 플러스된다 보는데, 이런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 아래에서 미국 지배력에 도전하지 마 강하게 지금 떨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올해까지야 물론 중간선거 보겠지만 G2인 중국을 견제하는 거겠죠. 중국이 사실 이미 남비에 들어가서 1대1로 하면서 돈도 많이 푸고 자원도 많이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중국의 자원을 무기화하는데 한번 대항을 하는 거고요. 하지만 올해는 한시적으로 어쨌든 중국과는 관계를 악화시키면 안 됩니다. 제 볼 때는 아직 이 정도는 미중 우호 관계가 깨트릴 만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겠지만 올해는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 봐요. 하지만 리스크는 있겠죠. 국제적으로 확대될 수 있지 않겠냐? 또 그렇게 말을 막 만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공포팔이야. 아직까지는 제가 보는 금융정책이나 매크로 정책 봤을 때는 이런 공포팔이는 나오더라도 조금은 걸러주시고, 저 트럼프도 안 그렇습니까? 올해는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재선이고 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중간서가 제일 중요하고, 뭐 역대로 보더라도 이 재선되는 이 대통령 임기가 제일 중요한 한 해가 올해가 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시도 띄워야 되고 민생도 살리고 성장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그런 부분이 커지면 되겠어요. 쉽지 않다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타코였다, 착해졌다, 뭐 사람들이 이렇게 트럼프를 약간 얕잡아 보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대내외 야 그러지 마 죽을래 약간의 긴장감을 결집시키는 뭐 내부 지지율도 있겠지만 그런 효과도 있다 봅니다. 한번 이런 제가 보는 견제에 약간은 긍정적인 공감도 좀 제가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우린 투자잖아요. 투자란 실전 투자자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우린 금융시장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긍정적이에요. 장도 좋고 나쁘지 않습니다. 자, 금운동이 어떻다, 비철금속, LME도 여기 나오던데 이런 부분이 자원 전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움직이는 게 있다. 이런 감안해서 봐주시고, 제가 이런 걸 다 보는 이유가 뭐냐면 2020년에 자꾸 데자뷰 생각나는 거야. 잘 가다가 그때 2월 달에 코로나 터진 것처럼 뭔가 우리가 모르는 싸가지 외에 블랙스완이 나오지 않을까, 이걸 때문에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보고 아직까지 이게 확대돼서 그렇게 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매우 낮은 확률이에요. 확률적 사고상. 이런 참고를 한번 정리를 하면서 제가 계속 제시하겠습니다. 자, 정시로 돌아와서요. 자, 미증에 이제 제대로 된 첫 주가 시작됐습니다. 거래는 회복되면서 이제 큰 빅머니들이 들어오는데 나스닥 때 박스고 다 올라갔던 부분에서 종목장 보였고요. 자, CS 주간이 시작됐는데, 자, 우리나라도 하고 현대차, 엔비디아, 젠슨왕도 나왔는데 여전히 엔비디아, 젠슨왕 예전만큼 파워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뭐 여러 가지 AI 확장되는 좋게 얘기했겠지만, 자, 루빈도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연내 출시를 한다 했고 실제로 한 3, 4월 달에 발표할 거를 땡겨서 하는 거야. 지금 블랙엘이 메인이지만 앞으로 루빈 칩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냥 나오는 거지. 다들 알고 있는 거고, 뭐 자율주행 재개됐고, 하지만 주가는 잠잠했다. 이 부분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두 개로 나눠서 우리는 이제
차별화 보시면 돼요. 우리 기준은 뭐죠? 이제는 슈퍼 반도체. 제가 이제 마이크론 빠졌고 조용할 줄 알았는데 우리 삼성전자 실적이 8일날 있기 때문에 이걸 흔들면서 오늘도 막판에 땡겼다. 계속 가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가지 않으니까 제가 내일이든 뭐든 세부 실적까지 전략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할 익절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우리나라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조용했기 때문에 자,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입증상 지금 금이 더 올라갔습니다. 이제 금이 올라가서 4,400불 정도, 4,470불이니까 봐주시고, 자, 비트코인 괜찮죠? 비트코인 1월 달에 스트래티지 이슈 있지만 저는 상방을 보면서 이 이슈 잘 넘기면 좋겠습니다. 자, 94,000불. 유럽도 괜찮아요. 유럽도 사실 별로 경기는 안 좋은데 유동성으로 땡기는 거니까 같이 올라오고 있고, 자, 우리 보는 일본도 지금 오늘 1% 넘게 올랐어요. 막판에 또 땡겨서 자, 니케이가 52,400까지 올랐고, 자, 우리나라도 올해 어쨌든 이머징 말고 MSCI DM으로 선진국으로 편입되기를 6월달에 바라면서 상반기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슈팅 나오면 살짝 팔겠지만 돌아가면서 키우시면 돼요. 자, 홍콩도 1.1% 올랐고 중국도 1% 올랐습니다. 자, 위안화 여전히 강세 보이고 있죠. 대만도 올랐어요. 이틀째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괜찮았고요. 자, 우리나라 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조용했는데, 자, 제가 보는 전략은 삼성전자나 하닉스로 여전히 제일 우선순위로 돈이 들어옵니다. 일단 4,500을 찍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현금화 시키는 부분은 삼성전자 실적을 통해서 한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오전에 출렁거렸지만 오후 들어서 하닉스가 올라오는 거야. 물론 하닉스 외국인 팔지는 않았지만 조금 기관이나 개인들이 더 좋아한다 했잖아요. 지금 개인들 여타금 계속 올라가요. 외국인이 때리고 코스닥 때려도 종목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강한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8일날 삼성전자 프리어닝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슈팅이 나올 것 같은데,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한번 우리 계획대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13원에 살짝 걸렸잖아. 13원 걸렸으면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 판단하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살짝 조심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큰 돈들 어디로 가나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외국인의 삼전이나 코스피를 1조 원에 때리다 보니까 좀 쉬겠네 싶었는데 오후에 좀 장중 조정 받은 느낌도 있어요. 정말 강할 때는 장중에 빠졌다 당겨버리면 장중 조정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삼전이나 반도체 땡기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슈팅 될지를 관찰하면서 계속 반도체 기준으로 지금 봐야 됩니다. 딴 것들은 조금 지겹더라도 순서를 기다리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요. 딴 것들 대신에 큰 것들 기다리고 있는 거 있으니까 순서 보시면서요. 자, 코스피는 조방은 오늘 좀 괜찮았죠. 그다음 미래세 증권이나 뭐 네이버 같은 올랐고요. 이게 보면 이제 스타게이트는 그 스페이스 X 우주항공 관련 테마도 돌면서 뭐 그런 붙었더라고요. 자, 코스닥은 950원 갔다가 오늘은 살짝 밀리긴 했지만 외국인이 3,500원 많이 때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때린 것 치고는 잘 버틴 거예요. 약간 여전히 개인 수급 들어온 모습 보이니까 예탁금 증가도 하고 저가 매수가 살짝 보였습니다. 로봇이 많이 출렁거리긴 했어요. 매물이 이틀째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삼정 기준으로 어쨌든 지금 괜찮지만 8일 실적을 보면서 제가 전략을 짜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3원 일단 한번 저항을 받았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했던 꼭지는 아니에요. 잠깐은 단기로 일부 익절하겠지만 출렁거리더라도 추가로 계속 저는 상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살짝 팔아주는 실질적인 포트도 말씀드리죠. 자, 세컨주 하이닉스가 오히려 더 땡겼습니다. 이쪽으로 땡기면 8일날 3제 실적이 나오겠지만 하이닉스는 또 프리어닝이 1월 23일인가 또 나와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다음 주에 JP모간 바이오도 봐야 되겠지만 수급들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흔들면서 갈 것 같아요. 자, 바이오가 좀 행보가 지겹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아는데 전체 포트상 봐주시고 삼전이 올라가면 좀 매매할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 ABL 바이오가 좀 빠졌어요. ABL 바이오가 참고로 보고 있는 거지만 찌라시가 나왔어. 뭔가 안 좋다면서 무슨 이게 블랙 블록딜 나온다는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가짜예요. 이 바이오 이런 거 나오면 좀 잡으면 좋겠는데 또 후두둑 떨어지니까 오전에 좀 그런 면도 있었고 오히려 회사에서 나와서 19일날 아야란다는 얘기하면서 또 긍정적으로 잡고 있죠. 여전히 참고로 보는 셀트리온도 수급 들어오면서 괜찮은 모습 보입니다. 올리스 괜찮아요. 계속 키우시고 원기옥도 괜찮고 세바이오도 잘 홀딩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는 면에서 자동차가 오늘 괜찮고, 올해 들어서 2026년에 현대차, 기아 같은 걸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현대차 위비에 들고 있으면 돼요. 자, CS에서 말을 했는데, 미디어 데이라고, 현대차 휴머노이드가 아틀라스예요. 아틀라스, 그 보스턴 다이너믹스 로봇이 아틀라스인데, 이건 프로토타입 시험이 아니라 아예 대량 생산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 좀 뚝심 있는 그 정의선 회장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로봇으로 계속 갈 거예요. 연간 3만 대까지 만든다는 얘기를 했고, 이제 걷는 거 보시면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생각보다 더 빠르고, 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세부적으로 키우면 되니까, 특히 두뇌는 구글과 하겠다. 구글과 로봇의 두뇌는 선정을 하면서 현대차 로보틱스 대전환을 한번 천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저는 중기적으로 크게 보는 자동차, 왔다 갔다 한 단탄이 있겠지만 좋게 보는 포트고요. 자, 증권 배당주 미래에셋증권도 많이 올라가면서 우리 우선주들이지만 큰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 항공 테마를 계속 보고 있어요. 스페이스X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 제가 관종하고 공부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관종 등록으로 파트 2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대신에 CS 로봇은 어제 좀 애매했는데 물량 좀 맞고 있고, 대신에 딴 게 출렁거리더라도 우리 거는 슈팅이 제대로 안 났기 때문에 아직은 비중 홀딩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거 파트 2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한류는 여전히 약한 간식이라서 여전히 딴 거보다 엔터 대장 하이브만 여전히 갖고 있죠. 자, 조방어는 반등하면서 종목만 보시면 돼요. 종목 체크하시면 되고. 자, 됐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좀 팔면서 여전히 흔들어요. 얘들이 그렇게 합니다. 어제 많이 2조 샀잖아요. 오늘 1조 팔면서 더 땡기고 살짝 빼고 출렁출렁 그리는 가운데서 우리는 큰 흐름상 보시면 되고, 삼전 반도체와 따낙산되는 섹터를 챙기겠습니다. 연기금은 아직까지는 소폭 외국에 따라서 문지고 있더라고요. 자, 예탁금이 89조입니다. 역대로 최고 올라왔고, 제가 말했던 발빠른 개인과 상하 개인이 들어오는데 개인 습성이 좀 단단한 흔들림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되 어쨌든 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정책을 기다릴 수 있는 예탁금 증가를 좋게 보고 있어요. 코스닥 흔들리더라도 뭐 크게 자신감 잃지 마시죠. 환율은 1338원. 자, 우리나라 국장의 어떤 정부 정책을 기다리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뒤에서 물밑작업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조용했고요. 자, 우리 채널은 여전히 시장 공부 이렇게 하고 주도주 키워서 막 흔들고 더 할수록 멀미내지 마시고 뒤에서 안정적으로 스윙을 하시면서 키워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정은님 6개월째 우리 멤버십 해주셨고, 그 다음에 준현님이죠. 첫 가입 정말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자, 파트 더 넘어가서 삼정 실적 전일 전후에 주요 전략까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공유 꼭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칠게요. 감사합니다.